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5월 7일에 서울고등법원 결정으로 그 선거 기간 중에 후보의 그 헌법적 그 보장,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해야 되고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의 신분 보장한다는 우리 헌법의 그 원칙이 확인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그 이재명 대선 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그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같은 취지로 헌법적인 그 신분 보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 원칙이, 헌법의 원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도 법률가지만 매일매일 헌법 들여다보고 법률 들여다보고 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헌법을 같이 공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주권의 강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또 국민들께서 또 많은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 만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대통령일 경우에는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궁금증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국민 주권 행사에서 국민의 최고의 중요하고 최고의 심부름꾼이 대통령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의한 파면이 아니고는 신분 보장에 그 지장이 없게 하고 있고요. 불소추 특권을 둬서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는 뭐 형사재판을 받거나 해서 뭐 이렇게 자격 상실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대통령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국내외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체면, 권위 유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해석돼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당연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대통령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불소추 특권으로 모든 형사재판은 정지돼야 한다는 이 헌법적 해석을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모두 내란 범죄자 윤석열이 앉힌 고위공직자들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헌법을 공부하면서 국민 주권이 나아가는 이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정당으로 와해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 주권의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헌법상 보장된 신분 보장을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법 공부하는 심정으로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 어제 경제 5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 중심,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말씀하시고 그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인수위도 없이 바로 집권하고 그 위기의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경제를 이끌어갈 유일한 리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 말씀 한 말씀 이재명 후보의 그 여러 가지 발언을 눈여겨보시고 이분의 경제적 역량, 위기 돌파 역량을 잘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은경입니다.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 이재명 후보가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르신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그 나라의 품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어르신들께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나라인지를 되묻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어르신 어버이날마저도 그 어르신들의 수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젊은 시절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산업화 세대입니다. 또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입니다.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7.6%였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23년에는 38.2%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는 커졌지만 노인 개인의 삶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될 시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와 노인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단절을 연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감액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정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서 치아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이 가족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간병비 부담 지우지 않으려고 혼자 아픔을 참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사회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공이 부담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여가 복지시설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소식을 들으신 어르신들과 자녀 세대가 이미 호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경북 안동에서 진짜 대한민국 경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수적 정당의 흐름에 계셨던 분들, 권오월 전 의원님이나 박창달 전 의원님, 또 권영세 전 시장님 같은 이런 분들도 모두 함께했고, 또 과거에 진보적 운동을 하던 분들도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난 12.3 계엄 이후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의 가치, 또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 모두의 가슴에는 이제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한번 다시 출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이 강했습니다. 어제 참석하셨던 선대위원장들은 이번 선거운동은 좀 달라야 되겠다. 이번엔 철저히 경청, 정말 그분들이 왜 마음이 다쳤는지 이야기를 듣고, 특히 이 지역에 많은 산불 피해를 입은 그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듣고, 그것을 그냥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해서 나중에 자료집으로 내고, 그 자료집이 결국은 다음 출범할 정권에서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정말 그동안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다수가 되어보지 못했던 그런 아픔을 이번엔 반드시 극복하자 하는 그런 열의가 보였습니다. 특히 어떤 선대위원장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좀 몸이 조금 비대한 편인데 이번에는 10kg 감량을 해서 10% 득표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그냥 모두 다 참 박수를 치면서 웃고 지나갔습니다만 저는 그럴수록 더 우리 후보를 지지가 강한 지역, 또 민주당의 강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겸손하고 더 절실하게 국민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겠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표현이나 행동이 나오면 이렇게 절박한 지역에서 뛰고 있는 그런 당원 동지들,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오히려 큰 상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절박하게 진짜 대한민국을 출범시킬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동명. 예, 다음 주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대 후보가 누가 될지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야 하는 한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기 당 내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다음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능한 협상력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선거운동이 불과 사흘 뒤에 시작되는 지금까지도 누가 후보로 나설지 단일화 협상조차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국익이 걸린 통상협상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저들이 재집권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수라장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 민주당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하나로 뭉쳐서 유례없는 대법원의 선거 개입을 막아내고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차근차근 정책 공약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불교 정책, 어린이 정책, 청년 정책, 노인 정책을 발표하며 우리가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국민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게는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산업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세대인 우리 어르신들이 생계 걱정 때문에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일만큼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기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무능한 세력과 국민의 삶을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일꾼들의 대결임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는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진짜 상대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광장에서 함께 싸웠던 민주세력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